자, 자연수 실수계에서 채공리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공리 했죠. 이제 자연수의 정열성의 원리가 그 앞에서 2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공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리 1.4.1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 원래 그 집합론에서 집합 A가 이 순서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게 정열 집합이다. 이게 정열 집합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을 갖고 오면 A에서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 E를 한번 갖고 오면 E는 최소 원소를 갖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니멈에 E가 존재한다. 이게 정열집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자연수가 정열집합이다라는 것이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예요. 그래서 공리 1.4.1로 가서 이제 여기 25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자,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 정열성의 원리. 의 원리. 이것은 공집합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 S 할까요? 자연수의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 미니멈의 S. 자, 여기 이제 지금 결국 이 말은 자연수 집합 N이 정열 집합론의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정열 집합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그 참인 게 분명하지만 증명이 안 되니까 공리, 약속을 한 거다 이거예요.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 여기서는 1.4.3 정리, 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써놨는데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요.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이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리죠. 정리. 잘 아시는 AN이 N에 관한 명제. N에 관한 명제예요. N인 N. 자연수에 관한 명제이고 A1이 참이 되면서 AN이 참일 때 AN 플러스 1이 참이다 라는 사실을 만족한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는 모든 AN이 참이다 뭐 이거죠. 이미 N에는 이건 뭐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고 뭐 이상이 증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증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사실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은 2분의 n의 n 더하기 1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다. n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게 뭐 n에 관한 항등식이죠. 이런 걸 증명할 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는 0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n인 n에 대해서 n은 0이 아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자, 모든 유리수는 실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1번은 일단 AN이라는 것을 이 등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등식 이게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AN이라는 명제로 생각해 본다면 A1이 참이다라는 말은 n에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제곱은 자 1인데 이게 이제 1 더하기 1에 나누기 2의 제곱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n 이꼴 1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걸 보였고 자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가정해 봅시다. k의 세제곱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제곱 2세제곱 더하기 k의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하면 여기 k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했다 치면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죄송해요. 이 제곱이죠. 이 제곱. 예, 제곱이었고 양변에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목표가 2분의 k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니까 k 플러스 1의 1 요것의 제곱임을 보이면 끝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가정해서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게 됐으니까 결국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 의해서 기납법의 원리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죠? 저것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게 됐다. 그렇다면 뭐 이 계산이야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앞으로 묶어지죠.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4분의 k 제곱 나오고 더하기 k 플러스 1 나오니까 자 여기서 4분의 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을 앞으로 묶어냈다 치면 뒤에 뭐가 남을까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나오면 k 제곱 나오고 더하기 4의 k 플러스 4 나오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데 풀었으면 이거죠. 그죠? 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0이 아니다 라는 사실. 이걸 증명할 때 뭘 증명하느냐면은 임의의 n인 n에 대하여 n이 0보다 큼을 보이자 이거예요. 이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뭘 보였냐면은 1은 1일 때 성립한다. 이거. 1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순서 공리에서 이미 1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 k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걸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1씩 더하면 1 더하기 1 k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근데 1은 0보다 크니까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원리,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에 의해 모든 자연수 k는 0보다 크다 이거예요. 이걸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유리수는 실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연수는
자연수는 실수 아래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자연수는 실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m과 n을 자연수에서 갖고 오면 일때 m분의 n, 다시 말해서 n 곱하기 n 인버스는 실수 곱하기 실수의 인버스, 이건 당연히 실수다 이거예요. 0도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유리수는 어떤 꼴이에요?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실수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모든 자연수가 실수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뭘 이용해서? n이 실수이면 n 플러스 1도 실수다. 뭘 이용할까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1은 실수죠. 맞아요. n이 실수면 n 플러스 1이 실수예요. 왜? 실수는 덧셈에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실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인버스는 실수가 돼요. 최공리죠. 0도 원래 최공리, 더하게 된 요건도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공리와 순서공리를 이용하면 모든 유리수가 실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 이런 게 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증명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증명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1.4.3. 자, 뭐 증명을 하기 이전에 뭐 한번 써먹어 봤는데, 자, 1.4.3의 증명. 수학적 귀납법 원리는 이제 하나의 그 정리니까 증명이 필요한 명제다 이거예요. 보통 모든 n에 대해서 만족함을 보여야 될 때는 증명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는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을 밝히는 게 더 편리하다 이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 원리는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증명 관계부터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류법을 써서 an이 거짓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모순이 유도가 돼야 되겠죠? 자, 거짓인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를 이용하려면 집합 2를 적당히 구성해야 돼요. 이라 두면 2가 공집합이 아니 S 할까? S 저기서 뭐 S 해놨으니까 S 합시다. S라는 집합을 잘 구성해 놓으면 S는 공집합이 아니고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내서, 이므로 아까 전에 자연수 정열성 원리를 이용해 보자면 자연수 정열성 원리에 의해 원리에 의해 적당한 뭐가 존재할까요? S라는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 이것을 최소 원소 M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유도해서 그 다음에 뭔가 모순을 유도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집합 S를 어떻게 구성하면 저기 있는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의 가정을 만족하는 S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S가 공집합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저 가정에서 거짓인 AN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S에는 뭘 모아놔야 되겠어요? N인 N으로서 AN이 참인 걸 모을까요? 거짓인 걸 모을까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거짓인 것을 다 모아봐요. 그럼 이 가정에 의해서 거짓인 게 있다 했기 때문에 S는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의 자체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하죠. 이므로 자연수 정일성 원리에 의해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면 자연수는 1, 2, 3 뭐 이렇게 있죠. 있다면 여기 m이 있네요.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있다면 분명한 것은 m이 미니멈의 s예요. 미니멈이라는 것은 최소값이니까 m은 당연히 s의 원소예요. s의 원소이기 때문에 am은 s의 원소 m에 대해서 am은 뭐예요?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m은 s의 원소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m은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렇다면 A1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A1은 참이다 했어요. 여기 A1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M은 1이 안 돼요. 그죠? 그럼 1이 안 된다면 자연수로서 1이 안 되는 원소는 뭐밖에 없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1이 안 되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 거예요. 근데 m이라는 것은 미니멈 s이기 때문에 m보다 조금 더 작은 원소 그걸 갖고 오면 m-1은 이것은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s 원소가 안 돼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빼도 자연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s의 원소가 아닌 이게 자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연수에서 s의 원소 아닌 그런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원소는 당연히 m-1은 참이 되겠죠. 그죠? 왜? s의 원소가 아니니까. s의 원소는 거짓인 걸 모아놨어요. 그래서 m-1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 가정에서 뭐라 했냐면은 앞에 게 참이면 다음 것도 참이다라는 사실을 가정했잖아요. m-1이 참이면 그 다음에 있는 m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m은 s의 원소에서 am은 거짓이라 했잖아요. 이건 거짓도 되고 참도 되니까 명제 정의의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모순. 써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연수 정일성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m-1은 그 A1은 참이므로 m은 2 이상의 정수가 되고요. 그죠? m은 2 이상의 정수가 되고 그러니까 참이므로 1은 s의 원소가 아니고 결국 m은 2 이상의 자연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m-1은 m보다 작고 이것은 미니멈에 s보다 작은 게 되므로 m-1은 자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 이상의 정수였기 때문에 m-1도 자연수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로서 s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가 되어서 결국은 A의 m-1은 이게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의해 A의 m-1 다음 항 A의 m-1 플러스 1 이걸 생각하면 이것은 다음 항이니까 또 참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AM이죠. AM이 참이 됐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M은 어디에 원소가 되는 거죠? 이 S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순이다. 그죠? 아까 전에 M은 뭐예요? S의 원소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확인해 봤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n에 관한 항진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학적 기납법 원리는 자연수 정일성 원리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시고 2.3 48페이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공리죠. 그죠? 완비성 공리 2.3 완비성 공리. 자, 완비성 공리는 이제 지금까지 방금 했던 얘기가 최공리하고 순서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순서공리 그 다음에 자연수 정일성 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수가 실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걸 증명할 때 뭘 썼냐면 최공리도 썼고요. 그 다음에 순서공리도 썼고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뭘 썼어요? 자연수 정일성 원리.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쓴 거죠. 수학적 기납법 원리. 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자연수 정일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 원리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할 때 이런 기존의 세 가지 공리를 이용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루트 2라는 무리수가 특히 루트 2가 실수 아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루트 2라는 것이 1, 1.4, 1.41, 1.414 이런 거예요. 이런 집합을 가지고 와서 이 집합의 뭐예요? 집합이 일단은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 아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사실 수의 개념을 조금 알죠. 이것의 수비 뭐냐 하면은 1.414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게 비순환 무한소수 루트 2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수비 R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밝혀서 루트 2가 R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수비 들어간다는 요 조건이 뭐냐면은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집합으로서 위로 6에 모든 원수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위로 6개인 집합은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의 실수다. 이게 완비성 공리죠. 그죠? 그래서 완비성 공리를 주면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실수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최공리, 순서공리, 자연수 정일성을 아무리 해봐야 실수 아래는 유리수만 덩그러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완비성 공리, 이런 그 완비성 공리를 또 새로운 공리로 들여서 이제 무리수가 실수 아래 안에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로부터 또 좋은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다. 결국 이제 실수의 연속성까지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리 완비성 공리가 지금 이제 채택이 되게 되는데 완비성 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수의 개념, 인프의 개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인프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비라는 것은 일단 위로 6개인 경우에 정의해 줄 수 있고 인프라는 것은 아래로 6개인 경우에 정의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공집합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공집합 아닌 집합 S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자
첫 번째, S가 위로 6에 바운디드 어버브 위로 6에라는 말은 정의하기를 상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계가 있다는 말은 적당한 U인 R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S의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게 상계죠. 그래서 X가 임의의 X인 S, S의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U가 존재한다. 이 U를 S의 하나의 상계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때 U를 S의 어퍼 바운드 상계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S가 아래로 6이다 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적당한 L인 R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L은 X, 임의의 X인 S 이거 이때 L이 S의 하계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계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 아래로 6에, 상계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 위로 6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지금 필기 노트가 작년에 판서 노트가 아마 지금 사이트로 올라가 있나요?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기가 좀 버거우시면 작년 판서 노트를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작년 12월 기출문제를 푸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이론 자체가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실 때 조금 필기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판서 노트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위로 6개와 아래로 6개를 이제 정의해 봤는데요. S가 그러면 6개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위로 6개인 동시에 아래로 6개. 이것을 6개라고 정의해요. 근데 위로 6개인데 이거 아래로 6개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이 말은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각각 존재하는 거니까 U와 L이 실수로서 나타나 가지고 로어 바운드 L, 어퍼 바운드 U, 임의의 X인 R, 그죠? X인 S죠, 그죠? 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계, 이게 하계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S가 모든 그 위로 6개 엔드 아래로 6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사실 양의 상수 m이 존재해가지고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의 x인 s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만족하면 충분히 이런 사실을 만족하죠. 그죠? 맞나요? 이건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미 s인 s에 대해서 x는 어떤 값이에요? 라지 m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라지 m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하계를 뭘로 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m, 상계를 m으로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의 하계, 요것은 s의 상계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정하고 위에 있는 U와 L의 존재성을 증명해야 된다면 요걸 L이라고 잡고 요걸 U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M의 존재성을 가정하고 L과 U의 존재성을 증명하자. 그러면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x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5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L과 U의 존재성을 가정하고 밑에 있는 M의 존재성을 증명하자면 M을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요? M을 잡기를
L과 U의 어퍼바운드, 그 L과 U 중에 큰 값이에요? 아니죠. 맥시멈의 뭐죠? L의 절대값과 U의 절대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과 3의 절대값의 맥시멈보다 X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실을 가정해서 밑에 있는 M의 L과 U의 존재성을 가정해서 M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유계 증명할 때는 대부분 이걸 써요.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의는 상계가 존재하고 하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것이 유계였는데 증명할 때는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주로 이걸 쓰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2.3.2 정의 2.3.2에서 자 이제 수급과 인프를 생각해 보면 공집합 아닌 R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자 S가 위로 유계일 때 수급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S는 이게 스몰 s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급은 상한이에요. 상한. 위로의 한계다 이거예요. 같은 말이 최소 상계예요. LUB 리스트 어퍼 바운드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LUB 이 말은 뭘 뜻하냐면은 그대로 쓰면 되죠. S는 S의 상계 그리고 또 두 번째 최소 상계다라는 얘기는 U가 S의 상계이면 S는 스몰 s는 어떤 거예요? 최소 상계니까 U와 S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최소성. 자, 이게 뭐냐? S는 스몰 s는 라지 S의 상계다 되는 동시에 새로운 상계를 갖고 오면 S가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S는 뭐예요? 스몰 s는 라지 S의 상한, 최소 상계다 이렇게 말한다. 상한, 위로 한계하고 최소 상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체크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집합 S가 이거예요. 뭐 이런 집합이라 칩시다. 이게 S예요. 그러면 S의 수분 뭐냐면은 S의 수분 요게 수비예요. 요게 위로의 한계. S의 오른쪽 끝에 걸려 있는 이 값이 수비다 이거. S. 자, 이 S는 수의 S라고 쓰고 최소 상계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최소 상계라는 것은 S는 이제 집합 S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이게 이제 집합 S죠. 이게 집합 S인데 S의 상계는 이런 것도 상계가 되고 이런 것도 상계가 되고 상계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 상계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 이 S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S는 일단 상계가 되니까 S의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S는 임의의 X인 S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스몰 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계라는 조건이. 그 다음에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살짝 줄여봐요. S-입실론. 줄이면은 최소 상계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원소 이것은 상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줄이 들으면 그 얘기는 결국 뭘 뜻하냐면은 여기에 그거보다 더 큰 원소 X가 있다는 뜻이죠.
x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원소 x가 S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x는 S의 원소이기 때문에 S라는 수보다는 이게 상계잖아요. 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S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라는 말은 S보다 약간이라도 더 작아지면 상계가 아닌 거예요. 상계가 아니란 말은 그거보다 더 큰 S의 원소가 있다. 그래서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돼야 되죠.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X인 S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느냐. S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원소가 S에서 나타난다. 물론 위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여기 다시 적용하면 S 이런 관계 있어야 되겠죠. 이건 쓰나 마나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이 꼴이 붙으면 안 되죠. 커야 돼요. 왜? 상계가 아니다라는 근거는 이거보다 더 큰 2의 원소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게 동시 조건이고 밑에 있는 걸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위로 유계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S가 아래로 유계인 경우는 아래로 유계인 경우일 때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인피멈의 S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T라고 쓰면은 자, 이건 아래쪽의 한계 하한이고 최대 하계 중에 제일 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GLB Greatest Lower Bound 그죠? 이렇게 하죠. 이걸 그대로 이제 써보면 T는 S의 하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계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L이라는 S의 하계를 갖고 오면 L이라는 S의 하계를 갖고 오면 하계 중에 제일 큰 거 T하고 L의 관계는 뭐예요? 최대 하계니까 L보다 뭐예요? T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성이다 이거예요. 최대성.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은 자, 하계 중에서 하계가 되면서 하계 중에서 뭐예요? 제일 큰 거예요. 다른 하계를 갖고 오니까 그보다 T가 그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거.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이 그림에서 일단 하한이란 말은 S라는 집합이 이거라면 S에서 아래쪽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원소 이게 T다 이거. 그죠? 이게 하한인 거죠. 이게 인피멈의 S 아래쪽 끝에 들어가는 원소.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씁시다. 인피멈의 S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계가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다 하계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대 하계죠. 최대 하계. 하계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하계다 이거예요. T는. 그래서 일단은 하계가 된다는 조건을 써보면 T는 모든 S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T는 모든 임의의 X인 S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T가 하계 중에 제일 큰 거라는 말은 T에서 조금이라도 더 키워지면 T 플러스 입실론이 되면 이제 이게 하계가 안 된다는 뜻이죠. 하계가 안 된다는 뜻은 그거보다 더 작은 원소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더 작은 원소는 X라는 자 이의 원소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 물론 T는 하계이기 때문에 T보다는 당연히 X가 크거나 같겠죠, 그죠? 이런 원소 X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X인 S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뭐예요? X는 T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원소. 물론 X 값은 뭐예요? T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 있는 조건으로부터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하계, 하한이라고 부른다. 인피멈. 근데
책에 따라서는 뭐 위로 비유계인 집합을 S가 위로 유계인 경우에 수업을 정의했는데 S가 위로 비유계일 때는 수업의 S를 그냥 무한대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이런 논리적인 뭐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때는 따로 이렇게 정의하고 아래로 비유계일 때는 그걸 인피멈의 S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한다. 그래서 뭐 그냥 위로 유계일 때만 수업을 정의할 수도 뭐 하는 책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위로 비유계일 때는 수업 S를 무한대로 아래로 비유계일 때는 인프 S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최대 그 수업과 인프의 유일성 뭐 저거 해놨는데 그건 됐고요. 자, 2.3.3에서 이제 완비성 공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공리 뭐 2.3.3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 한번 다루어 볼 만한 그죠? 내용이라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자,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는 뭐냐? 아까 저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집합 아닌 R의 부분집합 S가 만약에 위로 유계라면 그것의 수프리멈에 S가 존재하고 하나의 실수가 되더라 라는 사실이 완비성 공리예요. 완비성 공리는 아마 이제 수업이 존재한다 라는 쪽이니까 결국은 이제 오른쪽 끝점이 그죠? 위로 유계인 실수의 부분집합하고 오른쪽 끝점이 다시 하나의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사실 이 완비성 공리가 오른쪽 끝점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리 2.3.4를 보시면은 오른쪽 끝점에 대한 조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왼쪽 끝점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완비성 공리하고 이제 S가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집합으로서 S가 아래로 유계라면 그러면 인피멈에 S가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의 실수다. 이건 어떻느냐 이거예요. 완비성 공리는 사실 수업 조건이죠. 그죠? 수업에 대한 얘기였다 이거예요. 수업 조건. 근데 인프 조건을 생각해 볼 만도 하죠. 이걸 완비성 공리로 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왼손잡이 같은 사람들. 왠지 수업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인프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줘도 되고 이걸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리 2.3.4예요. 필요 충분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공리로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성립하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2.3.4의 결론이에요. 그냥 수업 조건과 인프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 인프에 대한 개념을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수업 인프 개념을 한번 연습 삼아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요것만 해봐도 충분하겠죠. 그죠? 요것만 해봐도 충분해. 어차피 인프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수업 조건을 증명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쪽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요쪽은 같이 해봅시다. 어차피 같은 방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을 수업 조건을 가정해서 오른쪽 조건을 가정해서 왼쪽 조건을 증명하는 거나 뭐 반대쪽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일단 가정한 게 뭐냐면 완비성 공리니까 수업을 가정한 거예요. 그죠? 위로 유기인 집합은 수업을 갖는다. 도입. 근데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래로 유기면 공집합 아닌 아래로 유기인 아래 부분 집합은 인피몸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자 집합 S를 이게 아래로 유계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인피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제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실수 R이면 이 제로가 그대로 있고 이게 아래로 유계라면 어떤 집합을 갖고 오면 그건 위로 유계가 돼요. 뭘 할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너스 S를 갖고 오면 조금 보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죠? 자, 마이너스 S는 위로 유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S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에요. S가 공집합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뭘 찾아낼 수 있겠어요? 수업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수업. 그래서 이 수업에 마이너스 S가 요 S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려 놓으면 0이면 S를 갖고 오면 요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뭐가 나올까요? 이제 요것의 인피몸이 나오겠죠. 인피몸에 S가 나올 것이다. 인피몸의 S는 뭘까요? 요 S하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돌려놨으니까 마이너스 S가 인피몸의 S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한 거냐면은 자 완비성 공리 수업 조건을 가정해 가지고 인프 조건을 증명해 본 게 돼요. 자 써봅시다. 일단 뭘 증명해야 되느냐면은 S가 공집합 아닌 R의 부분집합으로서 S는 아래로 유계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뭘 증명해야 될까요? 인피몸의 존재성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존재성 증명은 보통 존재성 증명은 갖고 와서 조건을 확인하자 이거예요. 요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구성을 할 것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존재성 증명. 자 갖고 와서 실제로 인피몸이 된다.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S가 위로 유계라고 했기 아래로 유계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S는 위로 유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S는 위로 유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원래 S가 아래로 유계이기 때문에 S는 뭘 갖게 됐어요? S는 로어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L이 뭐예요? S의 하계라면 마이너스 S는 위로 유계가 되죠. 왜? 마이너스 S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아래로 유계이기 때문에 이 L이라는 S의 하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S의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뭐가 마이너스 S의 어퍼 바운드일까요? 마이너스 L이 마이너스 S의 상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S는 위로 유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점을 대칭 이동해버리면 됐다. 이거. 그래서 위로 유계이므로 자 당연히 유계이고 공집합이 아닌 것도 당연하죠. 마이너스 S 아래 부분집합이므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에서 뭘 만족한다? 수배 마이너스 s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뭘로 두느냐 하면은 그것을 s로 두자. 당연히 실수가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확인할 거냐 하면은 이제 조건을 구성을 했어요. 조건의 확인. 이건 참고로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보일 거예요? 인피멈의 s가 뭐임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s임을 보이자.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인피멈 s가 마이너스 s임을 보이자. 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뭘 보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s는 s의 하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하계다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자, 입실론 적당한 x인 마이너스 s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마이너스 s보다 더 작은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인피멈의 s는 마이너스 s다. 마이너스 s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다. 죄송해요.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봅시다. 마이너스 s는 s의 하계다 라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s가 뭐였어요? s는 마이너스 s의 모든 원소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x를 s에서 가지고 오면 하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x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s보다 마이너스 s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x는 s의 원소일 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의 원소라서 마이너스 x가 요 s보다 수배 마이너스 s보다 작거나 같고, 수비는 뭐 상계니까 이게 뭐예요? s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국 이제 뭘 확인한 거냐면은 s의 원소 x를 갖고 올 때마다 그 원소보다 마이너스 s가 작거나 같았으니까 마이너스 s는 s의 하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실론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 체크해 보면, 일단은 입실론이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 자,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수배 마이너스 s가 s였기 때문에 이게 요 조건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s 마이너스 입실론이 마이너스 s의 상계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므로 뭘 알게 됐냐 하면은 그보다 더 작은 y인 마이너스 s가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냐면은 s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여기 y가 큰 이런 원소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다면 결국 y가 마이너스 s에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마이너스 y는 s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s에 들어가고 이것을 x로 두자 이거예요. x를 마이너스 y를 잡으면 이게 s에 들어가. 그죠? 예, 잠깐만요. 여기 여기 s네. 죄송해요. 지금 s. 네, 죄송해요. 다시 합시다. 예, 여기 조금 문제가 있네요.
2번. 2번 조건은 지금 인피몸의 S가 마이너스 S 된다는 사실이니까 마이너스 S가 최대하계란 뜻이라서 S의 최대하계란 뜻이라서 입실론,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S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X인 S가 존재해가지고 마이너스 S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원소가 그죠?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S의 원소 X가 존재해서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인피멈의 S가 최대 하계가 마이너스 S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할 건데, 자, 입실론이 양수일 때 양수 입실론을 가지고 오면, 자, 일단 수배 마이너스 S가 S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므로 이제 일단은 수배 조건부터 최소 상계니까 S- 입실론을 잡으면은 그보다 더 큰 원소 Y인 마이너스 S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S- 입실론보다 Y가 큰 것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X라는 것을 잡기를 Y가 마이너스 S 들어간다는 말은 마이너스 Y는 S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잡으면 이건 S의 원소. 자에 대해서 뭘 만족할까요? 마이너스 Y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여기 마이너스 그 X를 여기 대입시켰을 때 넘기고 마이너스 S 넘어가고 입실론 넘어가고 S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S 플러스 입실론 되고 여기 X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요 여기에서 좌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해서 결국 뭐를 확인했냐면은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X인 S가 존재해서 X는 마이너스 S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다. 그죠? 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피멈 S는 마이너스 S다. 해서 애초에 요 직관적인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수업 조건을 가정해서 인프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대쪽도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프 조건을 쓰든 수업 조건을 쓰든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더라.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5를 보시면은 자, 아르키메스 원리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겠죠. 2.3.5. 자, 정리 2.3.5. 결국 이것도 이제 그 극한 계산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결론이죠. 아르키메스 원리의 원리. A가 하나의 실수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 N인 N. A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 말이 어떤 실수를 갖고 오더라도 그거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N은 어퍼 바운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 비유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연수는 위로 비유계다. 이게 이제 아르키메스 원리예요. 어떤 실수도 자연수 집합의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 사실 때문에 따름 정리 2.3.6 이런 결론이 나와요. 0보다 큰 하나의 실수 C를 갖고 오면 일단 첫 번째 A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요 C보다 큰 N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당한 N이 존재해가지고 N인 N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n분의 1은 요 C보다 작은 게 나타나더라. 물론 n분의 1은 N이 양수니까 이건 0보다 클 거예요. 그죠?
n분의 1이 0보다 클 거고. 자, 이게 2.3.6이죠. 2.3.6은 뭐 2.3.5가 증명이 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2.3.5 그를 이용해 가지고 2.3.6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A는 여기서 A가 여기 C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양수든 음수든 뭐 당연히 이 A는 그냥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B를 생각해 봅시다. B를 생각한다는 것은 요 부등식의 동시조건이 뭘 뜻하는 거예요? 뒤집으면은 C분의 1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알키메스 원리 2.3.5 알키메스 원리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 뭘 알게 되죠? C분의 1보다 큰 n이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n분의 1은 C보다 작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C보다 작은 n분의 1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이제 B에서 이 사실 이제 따름적 2.3.6에서 이제 그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극한 계산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얘기예요. B번. 자, 그렇다면 이제 아르키메스 원리를 확인해 봅시다. 아르키메스 원리. 자, 아르키메스 원리는 그 역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완비성 공리. 이 증명 관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아르키메스 원리가 나온다. 자, 2.3.5. 기류법을 쓸 거예요. 어떤 실수를 갖고 오더라도 그것보다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이걸 부정해 보면 자, 모든 실수보다 크거나 같은 큰 자연수가 있다는 사실. 모든 자연수보다 큰 실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나오면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n이 위로 6이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유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류법을 써가지고 일단 적당한 a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느냐 하면은 모든 자연수보다 큰 a가 있다고 봅시다. n이네. 자, 이라 가정하자 이거예요. 즉 이 말은 자연수가 자, 실수 아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n이 위로 뭐가 된 거예요? 6개가 된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요 A. A가 모든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뭐예요? 자연수 n 집합 n의 뭐예요? 상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6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완비성 공리의 집합 뭘 잡아야 될까요? S를 뭘로 생각할까요? S를 자연수 집합 n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에 대하여 완비성 공리를 이용하면 완비성 공리에 의해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자연수의 집합 S의 수비 존재해야 된다 이거. 그죠? 그걸 스몰 s라 둡시다. 그걸 스몰 s라 뒀죠. 예, s.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은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모순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지금 이제 기류법을 써가지고 모순을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모순. 그렇다면 S라는 집합이 이제 자연수 집합 N인데, 이것이 위로 6이다 그러면서 공집합이 아니다 했으니까 완성공리에 의해서 S라는 수업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수업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모든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동시에 이거보다 약간이라도 더 작은 원소는
상계가 안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S-입실론까지 갖고 오면 이게 S의 상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뭔가 S의 원소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S-입실론을 뭘 갖고 오더라도 되니까 입실론을 좀 작은 걸 갖고 와볼 거예요. 작은 걸 갖고 오는데 한 3쯤 이렇게 갖고 오면 증명이 안 돼요. S를 좀 작은 거 2분의 1쯤 갖고 와봐요. 2분의 1쯤. 갖고 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자연 S의 원소 하나가 여기 나타날 거예요. S의 원소. S는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N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N이 자연수면 N 플러스 1도 자연수예요.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가서 N 플러스 1이 또 S의 원소라는 사실을 얻어내요.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된다면 결국 뭐예요? 수보다 더 큰 원소가 나타나 버리니까 모순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면은 자 수의 정의에 의해 적당한 n인 s 이게 자연수의 집합이죠. 만족하기를 S-2분의 1보다 큰 자연수가 나타나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여기 뭘 더할까요? 1씩 더해버리면은 S-2분의 1 더하기 1 하면 N 플러스 1 되고 요거는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S보다 커요. S는 수배 N이죠. 그죠? 수배 S니까 스몰 S. 근데 이게 뭐예요? 또 N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다 더 큰 원소가 나타났으니까 모순이다. 물론 이거 한 번 더 써주자면 N 플러스 1이 자연수니까 수분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N 플러스 1보다 크다 N 플러스 1 하니까 모순이다. 그죠? 이렇게 모순을 유도해도 되고. 자, 이게 이제 알키메스 원리죠. 알키메스 원리는 자연수가 위로 비유계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수가 위로 비유계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위로 유계다, 자연수의 어퍼 바운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완비성 공리의 가정을 만족하는 거네요.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집합으로서 위로 유계니까 자연수의 수업이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까지 나와서 모순이 유도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2.3.7 정리 동그라미. 자, 유리수의 조밀성. 이건 뭐 이 자체를 증명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유리수의 조밀성은 방금 증명한 아르키메스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해요. 아르키메스 원리. 이제 증명 틀이 갖춰지죠. 아르키메스 원리. 아르키메스 원리는 완비성 공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리수 조밀성을 가지고 뭘 증명할 수 있냐면 무리수 조밀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무리수도 조밀하다. 위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리수의 집합의 폐포가 실수할 전체다. 무리수의 집합 전체가 실수할 전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리수가 조밀하다면 무리수가 조밀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요 과정에서 무리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조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성의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리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데데킨트의 정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리수 존재성을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유리수의 조밀성을 체크해 봅시다. A와 B가 하나의 실수이고 두 실수 사이에는 두 실수가 아무리 틈이 작더라도 그 안에는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Q인 Q가 존재해서 A, Q, B 이런 뜻이에요. 위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유리수의
회포가 R 전체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결국 어떤 실수를 갖고 오더라도 그 실수의 입실론 반경 내에는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사실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실수도 유리수의 회포점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전체 집합이라서. 그래서 이제 위상에서 다시 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요 결론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직관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칩시다. B가 있으면은 두 실수 A, B 사이에 뭔가 틈이 벌어져 있는 거죠. 만약 여기 0이 있다면 이제 요 간격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 전에 아르키메스 원리를 이용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죠? n분의 1 할까요? n분의 1 합시다. 예. 요 간격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이 지금 요 간격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렇게 n분의 1씩 이렇게 뛰어가면은 요 빠지겠어요? 당연하죠. 건너뛸 수는 없죠. 이 틈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n번째라면 n분의 m이 우리가 원했던 A, B 사이의 유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려면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게 04년도에 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일단 아르키메스 원리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 적당한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분의 1이 b-a보다 작다. 물론 이게 아르키메스 원리하고 좀 안 맞아 보이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주어진 실수보다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바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n분의 m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존재성 증명이니까 일단 이런 것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구성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을 확인. 이렇게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존재성 증명이니까. 그래서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쭉 해가지고 n분의 k가 a를 넘어서는 그런 k 중에서 뭐예요? 제일 어떤 거? 작은 k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m이라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n분의 m이 우리가 원했던 q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제일 작은 원소를 잡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S라는 집합을 잡기를 자, n분의 K인 자연수로서 A보다 n분의 K가 커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K들 중에서 제일 어떤 거? 작은 원소를 뭘로 두자는 거예요? M이라 두면 우리가 원했던 Q는 뭐라는 거죠? n분의 M이고 요게 A와 B 사이에 들어가는 당연히 유리수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n분의 K가 A를 넘어서는 거. 그러면 이런 집합 S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의 미니멈을
스몰 m이라 잡자라는 얘기죠. 그럼 미니멈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그 미니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가 뭘 만족해야 될까요? 미니멈의 존재성. 무슨 원리?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므로 자연수 정열성 원리에 의해서 스몰 m이 존재한다. 그 m을 가지고 와서 n분의 m이 우리가 원했던 a와 b 사이의 유리수더라. 그래서 자, 공집합이 아니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한쪽은 자명해요. 어느 쪽이 자명하죠? S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것은 구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뭐 부분집합이라 됐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 1번 뭐죠? 알키메스 원리. 2번 뭐예요? 자, 알키메스 원리죠. n이 넘어오면 되잖아요. a 곱하기 n보다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 이유는 알키메스 원리에 의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 뭐가 존재한다? 자연수 K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 곱하기 N보다 큰 K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K는 어디에 들어간다? S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정열성 원리에 의해 이제 자연수 정열성 원리 정열성의 원리에 의해 미니멈의 S 이걸 존재하고 그것을 M이라 두자 이거예요. M이라 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자 Q를 N분의 M이라 두자 이거예요. 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유리수이고요. 에 대하여 뭘 체크해야 될까요? A와 B 사이에 들어간다. 자, A와 B 사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일단 Q가 B보다 작다는 사실은 바로 나오죠. B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Q는 A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체크해야 돼요. B보다 작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미니멈은 어때요? 항상 주어진 집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n분의 m이 뭐가 되죠? a보다 크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꿀게요. 자, a보다 q가 크다. m은 s의 원소이므로 a보다 n분의 m이 크고 이게 q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됐고 q가 b보다 작다. 이걸 또 증명해야 되네요. b보다 작다. 자, q가 b보다 작은 이유는 일단은 지금 저기서 봤을 때 q-1이 지금 m-1이 어떻게 됐냐면은 m-1은 당연히 m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니멈의 s다 이거예요. 이므로 일단 뭘 만족하게 되느냐 하면은 n분의 m-1은 저기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생각해 봐요. 지금 b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양변에 뭘 더할까요? 여기에다가 n분의 1씩 더해봐요. n분의 1 더하면 이쪽은 뭐가 되죠? n분의 m, 다시 말해서 q가 되죠. 노란 건 설명이니까 자, 요게 이제 좌변이 요게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n분의 1을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값은 b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b-a보다 더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a보다 작고 요게 뭐예요? b다 이거예요.
b-a보다 n분의 1이 작았잖아요. 따라서 결국 뭘 확인했어요? q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써볼까요? q 이꼴 n분의 m 이꼴 자 n분의 그 n분의 m-1 더하기 이 n분의 n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a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됐죠? 마이너스 a 이게 b다. 그래서 q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뭐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전 여기서 n분의 m-1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n분의 1을 더했다가 n분의 1이 뭐예요? b-a보다 작으니까 결국 이제 요 n분의 1이 b-a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대입시켰을 때 b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a와 q와 b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 q가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증명이에요. a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실 따로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b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 하면은 이걸 적당히 이동해가지고 a 플러스 n을 해가지고 0보다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적당한 n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b가 b 플러스 n이 있으면은 요 사이에는 유리수 q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a, b 사이에 들어가려면은 q-가 필요하겠죠. q-를 뭘로 갖고 오면 될까요? 마이너스 n씩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q-는 다시 말해 q-n은 a, b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0보다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건을 방금 증명했던 결과를 써가지고 q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q-마이너스 n만큼 평이동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적당한 n인 n이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면은 a 플러스 n은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크거나 같다 해도 되겠네요. 즉 이 말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n이 존재한다. 이건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n 이건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고요. b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이므로 방금 케이스 1 1에 의해 뭐가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 플러스 n q b 플러스 n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원했던 것은 q-죠. q-를 뭘로 잡자는 거예요? q 마이너스 n q 마이너스 n 해도 유리수는 틀림없죠. 유리수에서 자연수를 뺐으니까 에 대해서 뭘 만족하는 거예요? q-는 a와 b 사이에 들어간다. 그죠? 해서 이제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a가 음수인 경우.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유리수 조밀성을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유리수가 폐포를 해보니까 R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루트 2 더하기 유리수들을 생각해봐요. 이건 뭘까요? 루트 2만큼 살짝 평이동한 거니까 이것도 아마 실수 R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같이 뭐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루트 2하고 유리수 대봐야 무리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무리수 집합에, 그죠? 무리수 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뭘 알게 됐냐면 Q의 무리수의 집합은 R을 전체를 포함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증명을 이제 뭐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유리수가 조밀하니까 유리수에서 루트 2만큼 팽이동한 거 그것도 조밀할 것이고 그것은 다 무리수밖에 없어요. 무리수 루트 2하고 유리수 아무리 더해봐요. 그러니까 무리수 집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실수R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실수R 전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Q의 여집합이 무리수의 집합이 R에서 조밀하다는 사실도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체크하려면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데데킨트 정리. 다시 말해서 2.3.8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2.3.8 동그라미 하세요.